안녕하십니까. 오토데스크 코리아의 조진영입니다. 지금부터 오토데스크 인벤터 볼트 2020 버전의 왓츠뉴 세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 2020 버전은 크게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제품 개발이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가 수준의 그런 다양한 기술들을 포함하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클라우드 솔루션이라든가 아니면 외부 데이터들을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계 워크플로우에 대한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고객 여러분들의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제품 개발을 해나가는 이러한 3개의 테마를 가지고 인벤터 2020 버전이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벤터 2020 버전의 하이라이트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 인터페이스라든가 멀티모니터, 커맨드 익스텐션, 솔리드 스윕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인벤터 2020 버전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기능들에 대해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크게 개선이 됐고요. 보시는 것처럼 밝은 이미지의 그런 환경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는 IBL 이미지 기반의 조명 기술이 들어와서 이 기술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신 내용들을 보다 더 밝은 상태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세련된 형태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또한 인벤터 2020.1 장표에 언더라인 되어 있는 부분들은 인벤터 2020.1에 업데이트된 기능입니다. 인벤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매년 메인 버전이 릴리스가 되고요. 한 3개월에서 4개월 단위로 마이너 버전들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2020.1에 업데이트된 기능들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언더라인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해석되지 않은 아이콘 같은 경우 아이콘들을 통일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위치 표현에 대한 것들도 드래그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쉽게 정렬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명령 부분도 크게 개선이 됐고요. 아시는 것처럼 2019 버전의 홀 명령 있죠. 홀 명령들 아마 사용하신 분들은 기존보다 훨씬 빠르고 쉽게 홀 작업을 하셨던 걸 아마 경험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홀 명령어 뿐만 아니라 돌출이라든가 회전, 수입, 스레드 이러한 다양한 명령어들이 새로운 UI 형태로 변경이 돼서 여러분들이 보다 빠르고 쉽게 이러한 작업들을 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멀티모니터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단일 세션에서 멀티모니터를 활용을 하실 때 보통은 예를 들어서 어떤 분들은 인벤터를 2개, 3개 띄워서 작업들을 하시는 경우들이 있었는데 멀티모니터를 완벽하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멀티모니터를 이용해서 창들을 새로운 창에다가 이동을 시키시게 되면 멀티모니터, 그러니까 기존의 세션을 여러 개 띄우시는 거 없이 이러한 작업들 되게 편하게 하실 수가 있고요. 바로 마우스 클릭을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명령어, 예를 들어서 도면 작업을 하고 있던 창이라고 하면 도면 작업으로 메뉴가 자동으로 자동으로 그냥 디스플레이 되는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이 멀티모니터 작업을 아주 쉽고 빠르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2020 버전의 사용자 환경 부분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화면 자체가 기존보다 훨씬 더 밝은 형태가 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으실 거고요. 그 다음에 아이콘들도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모델 트리에 있는 아이콘이라든가 폰트 이런 것들이 좀 더 업데이트가 돼서 기존보다 더 직관성 이런 부분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그래픽 사전 설정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렌더링 이미지에 관련된 이런 부분들도 미리 세팅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멀티모니터 작업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여러 개의 작업들을 창을 멀티 세션을 띄우지 않고 이렇게 하나의 세션에서 멀티 모니터를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고, 새로운 명령어, 수입이라든가 돌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명령어를 통해 가지고 기존보다 빠르게 모델링 작업들을 여러분들이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돌출 쪽에서도 다양한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테이퍼 각도나 이런 것들을 그래픽 화면창에서 바로 선택을 해 가지고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내가 저장하거나 기존의 홀 작업하는 거와 유사한 형태의 UI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이 향상된 UI에서 여러분들이 돌출 작업을 쉽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스케치 작업도 별도로 스케치로 나가지 않고 모델링 작업을 하시면서 바로 편집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다음은 성능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벤터는 아시겠지만 대부분 고객분들이 장비 업체 쪽 고객분들이 되게 많으세요.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퍼포먼스에 대한 것들은 고객분들이 항상 요청하시는 기능이라, 제가 2015 버전 이후부터는
성능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저희가 그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로딩하고 이런 것들 뿐만 아니라 실제로 화면 핸들링하는 부분까지 저희가 다 지속적으로 손을 보고 있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 버전에서는 내부 편집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창 선택이라든가 뷰 방향 이런 부분 쪽에 좀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급행 모드에서도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추가된 기능들이 있고요. 부품 설계 쪽에서는 피처 패턴 쪽에 이제 퍼포먼스가 좀 개선이 됐고요. 도면 쪽에서는 미리 보기라든가 보조뷰라든가 단면부 이런 작업들에 대한 성능이 많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외부 데이터들 서드파티 다른 CAD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작업하는 그 애니CAD 기능을 사용하실 때도 가져오기 대화 상자라든가 그 참조 파일 편집하는 부분 쪽에서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성능 쪽에 업데이트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급행 모드 쪽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드래그를 통해 가지고 저런 단면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도면 쪽에서도 뭐 그 등각뷰라든가 아니면 측면도 이런 것들이 거의 실시간으로 디스플레이가 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애니CAD 기능을 이용을 해서 외부 데이터들, 서드파티 다른 CAD 데이터들을 불러올 때도 기존의 인벤터와 작업한 것처럼 아주 쉽고 빠르게 작업하실 수가 있겠고요. 익스프레스 모드에서도 이런 그 다양한 워크플로우들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재질이죠. 색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에서도 기존보다 속도가 훨씬 더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줌, 인, 아웃 하는 부분들도 2017 버전 이후부터 계속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기존 버전보다 더 이러한 작업들을 빠르게 하실 수 있도록 인벤터 2020 버전에서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부품 레벨에서는 피처 패턴 같은 경우에도 피처 패턴에 그 피처가 여러 개 있는 경우에 대한 속도에 대한 부분도 많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라든가 은선 작업하는 이런 것들도 인벤터 2020 버전에서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자, 다음은 설계 쪽에서 개선된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계 쪽에 개선된 첫 번째 내용으로는 솔리드 수입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잡한 이런 그 형상을 만들 때 그 솔리드 수입을 이용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타이밍 스크류 같은 것들 있죠. 타이밍 스크류 같은 것들은 솔리드 수입 같은 형태로만 사실은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솔리드 수입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싸기 해제라고 해서 시트메탈 제품 같은 경우 실제로 연신율이 적용이 되지만 실제로 얘를 필 수 없는 그런 형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언랩이라고 하는 인벤터 2020에 새로 추가된 기능을 통해 가지고 얘를 플랫하게 피실 수가 있겠고요. 실제로 이런 것들은 판금 제품에 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 블로우 성형을 하는 그러한 제품들 같은 경우에도 풀 수 있을 정도로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설계하시는 데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돌출 작업할 때 테이프 옵션 주면서 면 병합하는 그런 것들도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요건 아마 제일 편하게 느끼실 부분이에요. 저희가 스케치를 할 때 루프라든가 영역을 얘가 자동으로 탐지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케치를 다 나눠서 그리실 필요 없고요. 그냥 전체 스케치 그려놓고 페르프된 부분들만 선택을 하게 되면 얘가 솔리드 돌출할 수 있는 그 스케치를 인식을 하기 때문에 돌출 작업들을 아주 쉽게 작업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스케치 블럭 같은 경우에도 관계 대화 상기에서 표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센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 검색 부분들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UI가 들어오면서 이런 사용자 설정에 대한 부분들도 마이그레이션 하는 부분들이 좀 더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럼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그 솔리드 수입을 이용해서 만들어진 그런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스케치상에서 얘가 루프 영역을 자동으로 인식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솔리드 작업할 때 얘를 스케치 그리고 돌출하고 나가고 스케치 돌출 나가고 이런 작업들 안 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관계 개선 아까 보셨던 거, 그 다음에 요거는 솔리드 수입에 대한 부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런 타이밍 스크류라든가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하실 때 솔리드 수입을 이용을 해서 만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언랩이죠. 지금 보셨던 것처럼 판금 제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언랩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고,
실제로 뭐 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유지한 채로 언랩하거나 하는 식으로 저희가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랩 같은 경우에는 얘가 언랩이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제일 많이 스트레스를 받는 부분이 어느 쪽인지 이런 부분들도 그래픽적으로 얘가 표현을 해줍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것들을 도면에 바로 적용하셔야 되죠. 그래서 도면에 이 형상들을 추가할 수 있는 부분도 2020에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프레임 생성기 쪽입니다. 프레임 생성기 같은 경우에는 2019 버전에서 크게 개선된 기능 중에 하나고요. 2020 버전에서는 끝마금 삽입에 대한 부분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끝마금 삽입에 대한 것들을 라이브러리 사용자화하러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노치 명령 같은 경우에도 좀 업데이트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터 특성 패널 쪽도 업데이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자르기라든가 면 연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화면 창에서 실제 어떤 형상으로 구현이 될지 이런 것들을 미리 보기를 통해 가지고 보다 정확한 프레임 생성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끝처리 제거하는 부분도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 내에서 이렇게 방향을 조작하는 것들도 새로 추가가 됐고요. 그 다음에 특성 복사를 할 때 멀티로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많은 고객분들이 프레임 생성기에 관련된 제품들을 설계를 하시는데 프레임 생성기를 많이 활용을 하지 않으세요. 근데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지만 프레임 관련된 제품이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프레임 생성기를 사용하시면 아마 기존보다 훨씬 제가 장담하건대 50% 정도는 아마 모델링 작업을 훨씬 빠르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프레임 생성기 업데이트된 내용들 한번 영상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프레임 생성기 쪽에서는 기본적으로 네이밍 룰에 대한 부분들도 저희가 정의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끝마금에 대한 부분들도 이름을 저희가 설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캔버스에서 실제 어떻게 배치될지, 그 다음에 어떤 방향으로 배치할지 이런 것들을 캔버스 내에서 제가 마우스 드래그를 통해서 하실 수가 있겠고요. 노치라든가 이런 것들도 하나씩 작업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한꺼번에 선택을 해서 한꺼번에 노치 작업이라든가 이런 것들 추가적인 작업들을 한꺼번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절단하는 경우도 이렇게 파이프 같은 것들이 있죠. 이 파이프 같은 것도 수직 절단할 때 어떻게 자동으로 만들어지는지 이런 것들도 프레임 생성기에 업데이트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절단했을 때 어느 부분을 살리고 어느 부분을 날릴 건지 이런 부분들도 시각적으로 확인을 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프레임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프레임 삭제하는 것도 이렇게 멀티 선택해서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설명드렸던 끝마금 부품에 대해서도 저희가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사용하시는 것들은 추가해서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것들을 추가해서 사용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에 비움 리스트 당연히 이렇게 뽑아질 거고요. 사실 프레임 생성기 작업도 편리하지만 이렇게 도면 BOM 리스트 한 번에 뽑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용하시기를 저는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객 요청 기능 개선이라고 해서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인벤터 아이디어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고객분들이 필요한 요청 기능들을 올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품 개발을 해 나갈 때 기본적으로 저희가 큰 그 주제를 가지고 개발을 해 나가고 있지만 사용자들이 요청하는 그런 기능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트 올리시면 저희 제품 개발 담당자들이 관련된 내용을 보시고 이게 고객한테 반드시 필요하겠다 라고 판단이 들면 그 기술들을 새로운 버전이라든가 차후 버전들에 반영을 하는 그런 프로세스를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이 있으시면 반드시 올려서 작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국 고객분들은 사실은 그런 작업들을 많이 안 하시는데 한글로 올리셔도 되니까 그런 것들을 많이 작업을 하셔서 한국 고객분들이 필요한 그런 기능들이 인벤트에 업데이트가 많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첫 번째는 판금 미러링이고요. 판금 작업을 해서 저희가 미러링을 할 때 기존의 스타일까지 같이 링크하는 부분이 2020 버전에 새로 추가가 됐고요. 두 번째로는 슬롯 작업을 해가지고 저희가 조립하는 경우에 기존에는 슬롯 작업 중심에 조립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고객분들이 요청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슬롯의 중심을 선택을 해서 다른 제품들을 접합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새로 추가가 됐고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작업했을 때 컨트롤 키를 누르시면
그 스케치의 엔티티들이 하이라이트가 돼요. 그래서 거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가 조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튜브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기본 네이밍 설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설계 가속기 쪽에서는 하위 조립품 구조를 사용할 건지 안 할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저희가 정해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2020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읽기 전용 모드입니다. 그래서 인벤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여러분들이 읽기 전용 모드로 얘를 띄워서 간섭이라든가 BOM 구조라든가 이런 다양한 작업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나중에 볼트 쪽하고 연계가 돼서도 볼트랑 같이 연계해서도 활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읽기 전용 모드 같은 경우는 라이센스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그런 모드이기 때문에 실제로 검토하시는 분들이라든가 혹은 설계 작업을 하시는 분들도 읽기 전용 모드를 이용해서 인벤터를 띄워서 인벤터와 동일한 환경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피처 노드 쪽에서 확장 정보 표시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판금 모델 쪽에 뭐 쉘이라든가 돌출은 뭐 몇 미리로 됐는지 이런 세부 정보들을 모델 트리상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iProperty 같은 경우는 맞춤법 검사가 추가가 됐고 iProperty 값이 긴 경우에는 긴 걸 기준으로 해서 그 컬럼이 자동으로 조정되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가 저희 사이트입니다. 그래서 이 사이트 인벤터 사용자 커뮤니티 쪽에서 필요한 기능 개선을 요청을 하시게 되면 혹은 저희 베타 프로그램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베타 프로그램 들어오셔가지고 필요한 것들을 요청하시게 되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제품 개발들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판금 제품 그 미러링을 해서 스타일까지 아예 복사를 해서 미러링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슬롯에 조립하는 건데 이 슬롯은 스케치에서 슬롯을 사용한 것 뿐만 아니라 슬롯 형상하면 얘가 자동으로 다 인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슬롯 작업하실 때 되게 유연하게 작업하실 수가 있으시겠고요. 그 다음에 언넷 기능 아까 보셨던 것처럼 실제로 판금에서 플랫 패턴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어요. 형상적인 부분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언넷 기능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BOM 미스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그 읽기 전용 모드, 인벤터 읽기 전용 모드에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벤터와 동일한 환경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런 그 드래그 웹에서 단면 확인하는 부분들도 읽기 전용 모드에서 가능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상호 운용성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애니캐드라고 하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서드파티의 다양한 캐드 데이터들을 저희가 별도의 변환 없이 불러들이실 수가 있고 얘를 다시 변환해서 조립하는 이런 작업 없이 자동으로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으로 필요한 형상들을 업데이트 하실 수 있는 기능이 있는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다양한 서드파티 솔루션들에 대한 버전들이 새로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그래서 최신 버전에 맞춰서 이런 것들이 업데이트가 좀 됐고요. 그 다음에 퓨전 360이라고 해서 저희 그 PDMC를 서브스크립션 구독하시는 고객분들은 퓨전 360을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퓨전 360과 같이 연계된 제너레이티브 디자인이라고 하는 저희 기술이 있습니다. 이 제너레이티브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의 AI 기술과 컴퓨팅 파워를 이용을 해가지고 실제로 저희가 기본적인 제약 조건만 주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컴퓨터가 모델링을 하는 그런 기술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런 기술과 연계할 수 있는 부분도 인벤터 2020 버전에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업데이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저희가 그 경쟁 캐드를 제가 가져와 가지고 조립을 한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이래서 원본 데이터가 변경이 되는 경우에 보통 이거를 다시 중립 파일로 변환해서 다시 조립을 하셔야 되지만 애니캐드라는 기능을 사용하시게 되면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으로 변경된 내용을 저렇게 업데이트를 자동으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보셨던 솔리드웍스 데이터뿐만 아니라 카티아, 뭐 라이노, NX 이런 다양한 데이터들을 불러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제네레이티브 디자인, 지금 보시는 게 기본적인 구속 조건을 기반으로 해서 형상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만들어낸 결과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에서 외부에 조립될 부분을 구속 조건을 주고 컴퓨터가 계산하게끔 해서 만들게 되고요.
이렇게 만들어진 결과를 인벤터에 갖고 와서 애니캐드 형태의 기능으로 해서 갖고 와서 연결관계를 갖고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본이 변경이 되면 얘를 다시 변환해서 조립하는 방식이 아니라 업데이트 버튼 하나만으로 변경된 내용을 저렇게 자동으로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저희 퓨전 360 클라우드 기반의 그 설계 통합 툴이죠. 여기에서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하면 인벤터에 그 번개 표시가 뜹니다. 업데이트 하라고. 그러면 번개 표시 업데이트만 하게 되면 변경된 내용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이런 워크플로 저희가 2020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도 고객 요청에 의해서 만들어진 기능이고요. 저희가 설계를 하다 보면 실제로 모델링은 하지 않지만 비용 리스트에 들어가야 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가상 구조 요소 작성이라는 그런 기능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인벤터 2020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들 하나씩 살펴봤고요. 다음은 볼트 2020 버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2020 버전은 크게 3개의 테마로 저희가 제품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첫 번째는 설계 자동화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사실은 저희 설계하는 설계 자동화 쪽은 아니고 설계 복사해서 자동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문서 제작, 실제로 DWG라든가 아니면 PDF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쪽에 좀 자동화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협업 관소에 대한 부분인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2020 버전에서는 설계 복사 기능이 아주 파워풀해졌습니다. 인벤터를 사용하시는 많은 고객분들이 볼트랑 같이 작업하실 때 가장 시너지를 많이 느끼시는 부분이 설계 복사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기존 제품을 재활용해서 다시 새로운 부품을 만들 때 설계 복사를 많이 활용을 하시는데 볼트 2020 버전에서는 이 설계 복사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다양한 그런 기능들을 다 통합을 시켰습니다. 기본적으로 보시는 것처럼 첨부 파일이라든가 BOM 리스트를 제거하는 그런 부분도 새로 추가가 됐고요. 복사 이후에 그다음에 번호 매기기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트리뷰에서 도면이 문서 폴더에 표시되도록 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리스트 뷰에서 그 열을 필터링하는 그런 부분들도 새로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저희 워드에서 찾기 해가지고 이름 바꾸는 기능 있죠. 이런 것들도 설계 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설계 복사하실 때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읽기 전용 모드, 인벤터의 읽기 전용 모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볼트 클라이언트에서도 같이 작업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팩토리 데이터들 같은 경우도 저희가 파일 넘버링 스키마를 2020 버전부터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계 복사, 그러니까 카피 디자인 명령을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UI가 새로 뜨게 되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에다가 갖다 놓을 건지, 그 다음에 현재 뷰를 어떤 상태로 놓을 건지, 이러한 것들을 다 카피 디자인 메뉴 안에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멀티 셀렉트해서 얘는 다른 위치에 놓겠다라고 하면 저렇게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필요한 영역을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이런 네이밍 넘버 스키마를 바로 적용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트리뷰도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고 특정 파일들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찾아서 그 다음에 얘를 이름을 바꾸겠다 그러면 바로 리플레이스 눌러서 이렇게 파일 이름들도 바로 쉽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태 변경 같은 것도 바로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고 네이밍 스키마가 있는 경우에도 필요한 부분들만 컨트롤 키라든가 쉬프트 키를 이용해서 윈도우의 키를 이용해서 이렇게 쉽게 바꾸실 수가 있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첨부된 파일들을 일괄적으로 제거를 한다든가 혹은 BOM과 연결된 아이템과 연결된 항목들도 제거하는 것들도 카피 디자인에서 아예 한꺼번에 작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작업한 내용들을 어떤 특정 폴더로 가게 하게 되면 거기에 바로 이동을 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제가 바로 확인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를 지원하고 있어서 기존의 카피 디자인으로 작업하면서 뭐 따로 해야 됐던 그런 작업들 이런 것들을 다 카피 디자인 메뉴 하나에서 다 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서 제작 쪽에 향상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작업하실 때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저희가 많이 확인을 하게 되는데 2020 버전에서는 고객분들 요청으로 인해서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아이콘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도면이 있는 데이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문서 작업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PDF로 보통 문서들 아직까지도 PDF로 고객분들에게 협업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PDF로 만들어서 게시를 하는 경우에도 저희가 온디맨드 방식으로 하실 수도 있고요. 배치 형태로 해가지고 특정 릴리스 상태마다 PDF가 만들어지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트에서 구성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한번 업데이트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렇게 도면 작업들을 하신 다음에 그죠? 도면 체크인하고 나서 이 도면을 PDF로 많이 내보내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얘를 체크인을 합니다. 그래서 체크인을 하게 되면 도면이 저렇게 리스트업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뷰를 바꿔서 얘가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시면 has drawing이라고 컬럼이 새로 추가된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걸 통해 가지고 얘 도면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 어셈블리 같은 경우들은 도면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 마우스 클릭해서 바로 PDF를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바로 PDF로 생성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멀티 셀렉트해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PDF 파일도 만들어내실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만드실 수가 있겠죠. 기존보다 훨씬 더. 그 다음에 경우에 따라서는 얘를 온디맨드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배치로 아예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릴리스 상태가 되면 출토하게끔 그런 식으로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도면들에 대한 것들을 제가 상태를 변경을 하게 되면 그죠? 상태를 릴리스 변경을 하게 되면 얘가 자동으로 PDF를 만들어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존의 PDF 작업들을 하나씩 하실 필요가 없이 이렇게 볼트를 이용을 하시게 되면 릴리스 상태에 따라서 혹은 경우에 따라서는 온디맨드 방식으로 저희가 PDF를 아주 빠르고 쉽게 만들어서 협업 프로세스를 간소화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보통 그 볼트가 여러 설계자들을 중심으로 데이터를 활용하는 형태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설계자가 만든 데이터는 다양한 부서로 정확한 정보들이 전달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부서별로 요구하는 것들이 되게 많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설계자들이 다 하나씩 만들어서 주는 게 아니라 볼트를 이용하시게 되면 필요한 정보들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배포하게끔 할 수 있는 워크플로우 저희가 구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볼트를 가지고 외부에서 협력하는 방식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겠고요. 첫 번째는 공유에 대한 것으로서 저희 공유 뷰라는 것들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할 수가 있겠고, 두 번째는 한 번에 이렇게 작업자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유하는 오토데스크 드라이브를 이용해서 공유하는 이런 방식이 되겠고요. 세 번째는 실제로 설계팀하고 그다음 외부 작업자들 컨설턴트라든가 외부 설계 협업하는 쪽에 양방향 트리거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협업하는 그런 방법이 있겠습니다. 실제로 일반적으로 작업자들이 협업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많이 하시는 게 이메일이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 FTP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뭐 드랍박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고, 과거에는 저희 뭐 버즈쇼라고 해서 협업할 수 있는 툴이 있었죠. 공유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하시게 되는데, 실제로 이러한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빔이라고 하는 빔360이라고 하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프로세스를 구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데이터들을 필요할 때마다 이메일로 쏘고 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작업한 내용을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클라우드에 저장이 되고, 클라우드에 접속할 수 있는 외부 협업 부서들은 클라우드에 접속해서 필요한 최신 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해서 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부분에서 활용된 기능이 저희 프로젝트 싱크라고 하는 기능인데요. 이 프로젝트 싱크라는 기능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단방향으로도 저희가 데이터들을 싱크할 수가 있겠고 양방향으로 그 데이터를 싱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데이터를 보내야 되는 경우는 보내는 쪽으로만 싱크를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 외부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나는 받기만 해야 된다. 그렇다고 하면 받는 쪽으로만 저렇게 문서 교환이라든가 데이터 교환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설정을 통해 가지고 협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그 협업을 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이 저희 그 클라우드 기반의 빔 360이라고 하는 그 솔루션이 되겠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사실은 레빗 데이터입니다. 레빗 데이터와 그 다음에 인벤터 데이터들 같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 실제로 프로젝트 구성이 아까 보셨던 빔 360에 있는 폴더와 유사하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에서 뭐 레빗 파일을 이렇게 여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열어서 필요한 작업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쪽에 발코니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설치를 하게 되는데, 이런 작업들 이후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설치를 한 이후에 얘를 공유를 해야겠다 라고 하시는 경우라고 하면, 설계자들은 기존 프로세스와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스펙이 있다라고 하면 스펙 변경을 하고 얘를 저장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저장되는 공간이 실제로 싱크가 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저장을 하게 되면 얘가 볼트에 이렇게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온디맨드 방식으로 업로드를 통해 가지고 빔 360에 최신 데이터들 이렇게 업로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거를 그 자동으로 지금 보셨던 것처럼 그 스케줄을 통해 가지고 자동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도 가져가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빔 360에 있는 폴더와 볼트에 있는 폴더를 서로 매핑을 시켜주게 되면 거기에 있는 데이터들은 얘가 양방향 혹은 단방향으로 지속적으로 싱크를 해서 협업하실 때 최신 데이터들을 작업자들이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워크플로우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셨던 3개의 옵션이 있었죠. 그래서 3개의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이러한 부분들을 구현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인벤터 데이터와 레빗 데이터에 대한 협업들도 이렇게 활용하시게 된다면 기존보다 훨씬 더 워크플로우를 간소화해서 협업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인벤터 읽기 전용 모드에서도 그 볼트 클라이언트를 사용하기 위한 그런 추가 구성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볼트를 설치하실 때 선호하시는 언어팩을 같이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추가가 되어 있고,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외의 브라우저도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네이밍 룰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2020 버전에서 업데이트된 부분이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그 단순 번호 생성을 할 건지, 아니면 중앙 집중식으로 할 건지, 아니면 사용자 커스터마이제이션 그 넘버링을 할 건지에 대한 옵션을 저희가 지정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보시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워크 그룹별로 이런 그 시퀀스하게 그 네이밍을 할 건지, 아니면 중앙 집중식으로 해서 전체 워크플로우를 통합해 가지고 얘를 그 네이밍 룰을 가져갈 건지, 아니면 사용자 스키마가 있다고 하시면 스키마를 기반으로 해서 이렇게 네이밍 룰을 가져갈 건지 하는 이러한 것들을 볼트 2020 버전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인벤터 2020, 볼트 2020 버전에 대한 업데이트된 내용을 설명을 드렸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의 그 요청이 가장 중요한 그런 제품 개발의 한 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사이트에 좀 접속을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기능들을 지속적으로 요청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필요한 기능을 인벤터라든가 볼트에 실제로 적용을 시켜서 활용하실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마지막 장표를 준비했고요. 오늘 발표 내용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